안녕하세요. 소라쌤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시험 ITQ 파워포인트 A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기본 작업은요. 여기 답안 작성 요령 보시면 A4로 설정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슬라이드 1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1슬라이드부터 6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작업 들어가 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여시고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끝에 슬라이드 크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누릅니다. 그럼 슬라이드 크기라는 창이 나오고요. 크기는 아까 본 대로 이제 A4 용지로 하라고 써져 있었죠. 이 상태에 놓으시고 확인. 여기선 그냥 최대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슬라이드라 그래요. 그쵸? 클릭하시고 엔터 한번 치시면 슬라이드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6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1번 슬라이드 넘어와서 이제 1번 문제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구성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A4 용지 설정은 했고요. 그리고 6개 슬라이드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제 2번 슬라이드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슬라이드 문제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2슬라이드에서 6슬라이드에 표현된 이 제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중간에 있어요. 눌러서 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탭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에 이제 슬라이드들이 쭉 보이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제목 보시면은 도형이 하나, 2개 들어가 있죠. 이 화살표 도형과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 있어요. 그럼 도형을 그려주시는데 삽입 들어가시면 도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을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실 때 이 기본 도형부터 여기 밑에 설명선 도형까지 한번 쭉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으로.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여기 순서도에 보시면 여기 지연이라는 도형 있죠?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은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려주시는데 이 도형의 크기는 이 마스터 제목 편집 이 상자 있죠? 이 상자 정도 크기로 맞춰주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상자는 위에다가 이렇게 좀 바짝 붙여주시고요. 한 이쯤에다가 놔두면 되겠죠? 네, 요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요 화살표는 여기 한쪽에만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삽입의 도형. 그럼 화살표 라인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거죠. 쭉 그려주시고 이렇게 색깔은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요 뒤에 있던 이 마스터 상자 있죠? 이 상자는 오른쪽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앞에 보이게요. 해주시고요. 그럼 이 도형과 요 2개 도형 있죠? 이 2개의 도형의 윤곽선은 없애주셔야 됩니다. 윤곽선 없음 선택해서 윤곽선을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이 도형도 맨 뒤로 가는 게 좋겠죠. 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다시 여기 볼게요. 2부터 6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일단 제목의 도형은 그렸고요. 여기 제목 글꼴 나왔죠. 제목 글꼴은 이 마스터 제목 슬라이드 편집열에 이 글씨를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글꼴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목차라고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틀려요. 그냥 글꼴만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글꼴만 바꾸라고 써져 있죠. 해서 굴림의 40포인트에다가 흰 색깔, 글자색이 흰색이란 뜻이에요. 흰색, 그 다음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도형은 선 없음, 여기 써져 있었어요. 도형은 선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도형을 선 없음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하단 로고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제목 끝났고 이제 하단 로고 하는 거예요. 하단 로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로고거든요. 로고가 지금 가운데 있네요. 왼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삽입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그림으로 가십니다. 그림에 이 디바이스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림의 위치를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문서 클릭하시면 ITQ 폴더가 있을 거고요. 픽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여기에 문서, ITQ, 픽처까지 왔고 로고 3으로 넣으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로고 3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위치는 크기도 조절을 해야겠죠. 여기 문제 보셨을 때 위치는 여기 정가운데예요. 좀 더 줄여야겠네요. 줄여주시고 자, 이렇게 줄였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문제를 잘 보시면 배경 연보라를 투명으로 설정해라. 여기 이제 연보라색이죠. 여기 이제 투명하게 해줄 거예요. 그림을 더블 클릭을 따닥 눌러주시면 그림 서식이라는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수정, 색 뭐 이런 글씨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색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연보라색 부분을 클릭을 딱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투명해져요. 한 가지 색깔을 투명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 로고까지 끝났고 슬라이드 번호가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표현이 됐어요. 번호는 뭐냐면요. 요 샵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 이제 번호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지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놓으시고 위치는 잘 잡힌 거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번호가 왼쪽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기 좋을까요? 얘를 왼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냥 상자 자체를. 그렇게 해서 또 왼쪽 정렬까지 해주면 좋겠죠? 자, 여기서 삽입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중간쯤에 슬라이드 번호라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서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문제 있죠. 이거를 제목 슬라이드라는 슬라이드거든요. 이 두 번째 있는 이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인데 지금 그 상태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쪽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이걸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모두 적용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변화가 없죠. 우리가 이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들어가서요. 지금 우리가 마스터에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시면 자, 첫 번째 있었던 이 레이아웃 형태가 지금 현재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2슬라이드부터 6슬라이드까지 똑같은 형태의 마스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목 글꼴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바뀌어 있죠. 굴림, 사실, 또 흰색까지. 그리고 도형도 2개 잘 들어갔고 보시면 로고랑 이 번호까지 여기 6번 슬라이드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잘. 얘는 또 2번으로 클릭이 되어 있고 그러면 마스터 문제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잘 하시면 6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표지 디자인 1번 슬라이드예요. 자, 요 2개의 상자는요, 드래그해서 그냥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눌러서 그냥 삭제해 주시고요. 1번 문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문제. 자, 도형의 그림 채우기. 그럼 도형부터 그려야겠죠. 여기가 살짝 이렇게 깎여 있는 도형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 라인에서 요게 맞겠죠. 여기가 딱 직각이고. 그래서 맞는 도형을 여러분 찾아주셔야 돼요. 도형의 크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이 문제의 A4 용지 크기를 딱 봤을 때 여기 한 반에서 살짝 안쪽에 들어와 있는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도 감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그림 채우기. 도형을 선택하시고 여기 도형 서식이라고 또 탭이 나와요. 더블 클릭 따당 하시면 서식 넘어오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우리는 그림으로 채워야 돼요. 여기 그림 채우기 눌러서요. 자, 위치는 파일에서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 자, 지금 문서, ITQ, 픽처까지 다 넘어왔죠. 여기서 그림 1로 넣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림 1 선택하시고 삽입. 그림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투명도는 50으로 하라고 써져 있네요. 투명도는 어디서 찾으시냐면 이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림 서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눌렀을 때 오른쪽에 그림 서식 창이 또 나와요. 여기서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채우기 버튼 눌러볼까요? 그 다음 채우기 버튼 또 눌러보시면 밑에 투명도라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죠?
자, 이 투명도는 50%. 엔터. 자,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있죠? 도형 효과는 또 여기서 하실 수도 있지만요. 여기 도형 채우기 윤곽선 효과 있잖아요. 여기서도 하셔도 돼요.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요건 1. 이게 5포인트네요. 클릭.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문제 워드아트 삽입. 요거예요. 삽입 들어가시면 워드아트라고 이렇게 가가 삐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워드아트입니다. 눌러서 이 중에 그냥 여기 A 바로 밑에 있는 요 있죠. 그냥 이거 회색깔 하나 눌러주시고 요게 약간 기본적인 작업하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요거는 뭐 테두리도 들어가고 막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트 이걸 텍스트예요. 워드아트는 이제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 채우기 검정으로 한번 눌러놓고 시작을 할게요. 워드아트 삽입했고요. 뭐 변환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글씨부터 쓸까요? 써주셨으면 드래그 잡고 변환, 기울기 위로 변환, 텍스트 효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에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텍스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워드아트 가지고. 변환에 기울기가 어디 있을까요? 약간 이렇게 생긴 걸 찾아보는 거예요. 약간 상승하는 느낌? 이거일까요? 여기 있죠. 기울기 위로. 똑같네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굵게. 글꼴은 이제 홈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글꼴은 궁서, 엔터, 그 다음 굵게. 됐고, 그 다음 텍스트 반사.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도형 서식의 텍스트 효과에서 보세요. 텍스트 반사에서 전체 반사 터치. 요건 근접. 2분의 1. 전체 반사 요거죠. 세 번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약간 요 손가락 끝에가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시작될 수 있게 크기 맞춰주셨으면 이제 2번 문제도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3번 문제 그림 삽입. 여러분도 삽입할 수 있죠? 삽입에 그림, 이 디바이스. 그래서 그림 몇 번? 로고 3. 로고 3. 삽입. 위치 잡아주시고, 크기 적당히 해주시고. 자, 문제 보시면, 배경 연보라 투명으로 설정. 우리 아까 해봤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림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에 색 들어가시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눌러서 마우스 포인트 바뀌면 연보라 부분을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1슬라이드 끝입니다. 2번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자 처음에 제목부터 쓰시고요. 이렇게 목차. 여기서 이제 목차 쓰시는 거예요. 마스터에서 쓰시면 안 돼요.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여기에 나오는 굴린 24포인트는요. 이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형은 선없음. 여기 도형 또 나왔죠. 얘네들도 선없음을 해달래요. 그럼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삭제해 주시고요. 클릭해서 딜리트. 도형이 다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 제대로 그려서 복사해주면 좀 편하겠죠? 삽입에 도형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4개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리지 않도록. 자, 두 번째 도형은 이렇게 꺾인 건데 일단 모양은 얘랑 같죠? 얘랑 같죠? 근데 얘가 이제 회전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전하는 게 여기 회전이란 버튼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 끝에 이 크기 조절 있죠. 그냥 이렇게 반대로 돌려버립니다. 이거 아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간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색깔은 아무거나 해주시고 색깔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2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없애기로 했죠. 선 없음 해주시고 요건 뒤로 가야겠네요. 자, 위치를 최대한 비슷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글씨를 쓰지 마시고요. 삽입에 우리 도형에서요. 기본 도형에 이 첫 번째 텍스트 상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도형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회전시켰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회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로 입력을 하셔도 감점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넣지 마시고 여기 또 겹쳐져서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바깥쪽에다 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랑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옮기는 형식으로 해요. 글꼴을 먼저 바꾸고 옮길게요. 글꼴은 아까 뭐였어요? 굴림 14, 굴림 24. 자, 이제 옮길게요. 자, 위치를 적당하게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텍스트 상자 해도 되지만요. 이건 따로 돌린 게 없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쓰면 써져요. 도형 클릭하고 1 썼고요. 이것도 글꼴 바꿔야겠죠? 굴림 24.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흰색 들어갔으니까 색깔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다 드래그 잡아서요. 드래그 잘 잡혔죠? 그 다음에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는 컨트롤 키지만요. 컨트롤과 시프트, 그러니까 시프트도 함께 눌러주면 반듯하게 복사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보이면 그때 잡고 내리고 잡고 내리고 또 잡고 내리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바꿔주세요. 슈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문제는 이 슬라이드 요 밑에 있는 가로 1과 2 요것만 했어요 지금.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여기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 글씨 부분에 뭔가 색깔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 그러니까 글씨를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이 텍스트가 이제 글씨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도형에 하는 게 아니죠. 텍스트에 하는 거예요. 드래그 됐으면 삽입에 여기에 하이퍼링크라는 글씨가 아니라 이제 링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 또는 마우스 요 위에서요 오른쪽 클릭하셔도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서요. 우리 현재 문서를 보면서 해야겠죠? 우리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문서, 현재 문서. 이거 웹페이지는 아니잖아요. 인터넷은 아니니까.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4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 슬라이드 4를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색깔도 칠해지고 이렇게 밑줄도 들어갔어요.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링크를 따라가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하세요 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컨트롤 꾹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만 바뀝니다.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슬라이드 4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4라고 바뀌었잖아요. 그죠? 4번. 그러면은 링크가 잘 들어갔다. 자, 2번 다시 넘어오세요. 그림 삽입 있습니다. 1번 끝났고요. 2번. 그림 삽입. 할 수 있어요. 삽입에 그림, 이 디바이스. 자, 요거는 그림사. 요거네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얘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선택했을 때 서식 탭 나왔죠? 여기 어디 있어요? 자르기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요. 마우스 포인터.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바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이렇게 잘려요.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 두 개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슬라이드 끝났고 3번 슬라이드. 3번. 자, 또 제목 쓰시고요. 제목 쓰는 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깜빡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자, 1번 문제. 텍스트 작성. 자, 말 그대로 텍스트 작성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엔터로 한번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한 개 더 나올 거예요. 이걸 글머리 기호라고 합니다. 글머리 기호 한 개 더 나왔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 뭐 모양도 다르긴 하지만 모양 좀 이따 바꿀게요. 중요한 거는 이 글머리 기호가 이 첫 번째 글머리 기호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거를 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엔터 쳐서 넘어왔죠. 약간 회색빛이 보이는데 키보드에 탭이라는 키가 있어요. 탭. 그 Q 옆에 있죠. 탭 키를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실수로 제가 탭을 2번이나 눌러버렸어요. 요건 틀려요.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십니다.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들여쓰기 한 번 해주시고 또 타이핑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영어 타이핑이 끝났고요. 일단은 한 가지 언어만 먼저 타이핑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보시면은 모양이 같기 때문이에요. 얘도 지금 이런 모양이 같고요. 글꼴도 지금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제대로 되면 복사해서 글씨만 바꾸는 식이에요. 자, 크기는 이렇게 좀 좁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줄어들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좀 넉넉하게 한 줄 정도 더 띄는 느낌으로 크기를 잡아주세요. 색상점 끝났고, 글머리 기호 이제 바꿔볼까요? 이 첫 번째 글머리 기호 드래그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클릭을 해주시고요. 홈 탭에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이렇게 뽁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거 글머리 기호예요. 이렇게 마우스 대시면 보이죠? 화살표 눌러서 찾아볼까요? 저렇게 생긴 게 이거죠. 눌러서 그다음 두 번째 글머리 기호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아무 때나 클릭하세요. 요 네모 글머리 기호죠? 눌러주시고 그다음 이제 제목 글씨 드래그 해서요. 기호는 드래그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생긴 문단. 이 기호 문단은 굴림 24. 굴림 24. 굵게. 그 다음 줄간격하라고 나왔죠. 줄간격은 어디냐면 우리가 글머리 기호 바꿨던 거 그 라인에 보시면 요게 바로 줄간격입니다. 이거. 여기서 1.5줄. 두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문단. 그럼 이 부분이죠? 드래그 잡아주시고 굴림 20포인트. 아이고 20포인트. 줄간격 1.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글씨 크기 바뀌는 거 전혀 없었죠? 자, 요대로 들어갔고 제가 아까 얘기한 이 상자가 너무 작아버리면은 글씨 크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넉넉하게 늘려주시기를 바래요. 상자는 살짝 더 위로 좀 옮길게요. 자, 이 상자를 이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요 상자의 테두리를 잡고요. 당겨주세요. 놓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글씨 바꿔줄게요. 글씨를 바꿀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면서 바꾸면요. 이 기호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천천히 살살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띄어쓰기 들어간 것 같네요.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는 그럼 또 이렇게 쭉 지워주세요. 이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지워서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글씨를 씁니다. 자, 여기서는 글물기 한 개 더 나왔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포인트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이 오브에서 끝났고 Y에서 끝났죠? 그럼 여기는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 한글 글씨는 어때요? 처리 한은에서 딱 떨어져야 되죠?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딱 맞았죠? 살짝 글씨 크기가 바뀌는 느낌이 났는데 조금 불안해서 넉넉하게 좀 이렇게 늘려놓겠습니다. 이렇게요. 좀 넉넉히 늘려주세요. 확실히 여기가 한 줄 정도 띄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문제, 여기 동영상 삽입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 삽입 들어가시면 동영상은 여기 끝에 비디오라는 버튼이 있어요. 비디오 버튼 누르시면은 이 디바이스
가서 또 위치를 찾으십니다. 문서에 ITQ 똑같이 픽처까지 들어가시면 이번엔 영상만 딱 표현이 돼요. 우리가 비디오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선택하시고 삽입 이렇게 한 개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한 이쯤 되겠죠? 그다음 문제를 끝까지 봅니다.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 그러니까 비디오 선택하시면 추가 탭이 2개가 표현이 돼요. 비디오 형식과 재생인데요. 재생 탭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 실행, 마우스 클릭 시가 아니라 자동 실행. 그 다음 반복 재생 체크 해주시면 3번 슬라이드 끝납니다. 4번 슬라이드. 첫 번째 문제, 도형과 표 작성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글꼴은 굴림 18포인트. 이 포인트는 뭐예요? 요 밑에 있는 글씨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이 아니에요. 자, 먼저 제목부터 쓸게요. 자, 여기까지 되시면 지금은 표를 만드는 문제죠. 표는 지금 우리 텍스트 입력하실 요 창 있잖아요. 이 중에 요 가운데 밑에 있죠. 요 표 삽입. 이렇게 들어가서 넣어볼게요. 열과 행을 정하라고 나왔습니다. 행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게 지금 3행인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열은 요 방향으로 읽습니다. 1행, 1열, 2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2열, 3행인 표입니다. 확인. 자, 표가 되게 작게 나왔어요.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잡아주시고 좀 이따 도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형이 들어갈 공간도 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해주실 거냐면요. 표를 드래그를 잡아주시고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탭이 나왔을 거예요. 맨 앞쪽에 보시면 머리끄랭,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 체크를 풀어주세요. 전체 다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이 문제를 먼저 하고 하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 스타일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시 문제 볼게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6입니다. 테마 스타일은 요 위쪽 라인이 다 테마 스타일이거든요. 이 중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 6,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요거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탭에 들어가서요. 글꼴을 바꿔주겠습니다. 굴림 18포인트. 이렇게 됐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맞춤이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중간까지 눌러줄게요. 이거는 세로 정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로 정렬 가운데 한 거고요. 이 텍스트 맞춤에서는 세로 정렬 가운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가운데 처리한 건데 여기서 해도 되지만 표 레이아웃에 가시면 여기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글씨 타이핑 해주세요. 여기서 그 다음 행으로 내려갔죠. 이런 부분은 엔터를 여러분 치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타이핑이 다 끝났으면 표는 일단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문제, 2번 문제 이 부분 볼게요. 상단 도형, 이 표의 상단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2개의 도형의 조합이래요. 그러면은 2개의 도형으로만 요거를 표현하셔야 돼요. 자, 잘 보시면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여기가 살짝 이렇게 깎여 있는 사각형이죠.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 도형 중에 이렇게 끝에만 잘려 있는 그려주시고 이 크기는 표를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선 라인 있죠. 요걸 기준으로 지금 끊겨 있죠. 여기 왼쪽에도 보시면은 이 행 라인을 보셨을 때 이 행에 맞춰서 도형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또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다이아몬드 모양. 그래서 쭉 크기를 맞춰주세요. 크기, 색깔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잡아서 당겨서 복사 해주시고 글씨를 쓰겠습니다. 자, 일단 글씨 쓰고 2개 드래그 잡아서 글꼴 바꿔야 되죠. 굴림
다음에 검정색까지는 하겠습니다. 검정색이니까요. 그 다음에 좌측 도형, 자, 요 도형입니다. 약간 둥근 네모죠? 그러면 요겁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형.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효과 색깔 넣으라고 되어 있죠. 색깔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선형 아래쪽이라는 색깔이죠.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어두운 애선 찾지 마시고 선형 아래쪽 요거네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복사. 이렇게 되셨으면 또 글씨를 써주세요. 이렇게 되시면 요 세 개의 도형 드래그 해주고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검정까지. 이렇게 되면 4번 슬라이드도 끝입니다. 5번 슬라이드. 자, 먼저 제목을 쓰고요. 자, 5번 문제는 차트 문제입니다. 차트. 차트는 이 표 삽입,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삽입이라고 있어요. 눌러서요. 자, 첫 번째 종류 고르라고 나와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이 묶은 세로 들어가 있죠. 확인 누르시면 뭔가 새로운 창이 하나 나와요. 이거는 엑셀 창인데 데이터를 입력해달라는 창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출력 형태의 차트 밑에 보시면은 이 표가 여기 써야 될 데이터예요. 근데 크기가 좀 안 맞죠. 지금 정부 투자 억 달러 스타트업 이거는요. 항목 1, 2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3, 4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보이세요? 여기 조그만 점 보이시죠? 갖다 대시면 화살표로 바뀌어요. 잡아서 위로 당겨주시면은 이 부분만 표현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개역 1, 2, 3 라인은 미국에서부터 중국까지예요. 그럼 여기 지금 두 개의 계열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마우스로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맞추신 다음에 타이핑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테이핑을 했는데 얘가 가려져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늘릴 필요는 없지만요. A하고 B 사이 있죠. 마우스 대시면 화살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보여요. 근데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자, 끝까지 엔터를 꼭 쳐주시고요. 가끔 글씨를 타이핑을 하다가요. 맨 끝에 요 숫자 있죠. 여기서 숫자 쓰고서 엔터 안 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마지막 숫자가 데이터에서 표현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쓰시고 엔터까지 반드시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확실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으면 이 창은 끄기 전에요. 자, 이렇게 좀 내려보시면 이 차트 모양 있죠? 차트 모양이 우리 데이터 모양이랑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는 막대가 막 5개씩 표현이 되고 우리는 이제 막대 하나에 꺾은 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막대가 2개가 표현된 상태에서 1개만 꺾은 선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대가 5개나 나왔어요. 이거가 아니고 여기서 뭘 해주시냐면 이 창을 끄기 전에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행렬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2개씩 표현이 됐죠. 여기 보시면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이 쫙 표현이 됐어요. 요게 되셨을 때 이 창을 X해서 나가주십니다. 이유는 지금 나갔더니 얘가 활성화가 안 됐죠. 비활성화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X에서 나가버렸어요. 행렬 전환 못 누르고 나왔는데 어떡해요? 하면 이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데이터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우리가 혹시 오타난 게 있으면 다시 숫자를 바꾸거나 글씨를 바꿀 수가 있고요. 행렬 전환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해서 고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종류까지 된 거고요. 글공, 굴림, 16포인트의 외곽선 부분은 이 차트 자체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서식에 보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영역 자체를 선택하시고 글꼴을 바꿔주세요. 글꼴은 굴림 16포인트. 그리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주시는 게 외곽선입니다. 자, 이제 세부 조건 볼게요. 세부 조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차례대로 빼먹지 말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차트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차트 제목. 그럼 제목 여기죠?
차트 제목을 쓰겠습니다. 자, 쓰고 제목 클릭하시고요. 궁서 24포인트 그렇게 또 뭐예요? 채우기 흰색 테두리. 채우기는 서식에서 해볼까요? 도형 채우기에 흰색. 그 다음 테두리 아까 뭐였어요? 그냥 윤곽선 검정 넣는 거라고 했죠? 넣어주시고 그 다음 쭉 보니까 또 그림자도 있었네요. 도형 효과 들어가서요.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 이거죠. 바깥쪽에서 넣으시면 돼요. 항상. 자, 그 다음 차트 영역 두 번째 점이에요. 차트 영역 지금 현재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죠. 서식 여기 앞에 보시면 이거를 차트 영역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넣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노랑. 표준색에서 노랑. 됐고 그 다음 이제 그림 영역이죠. 그럼 차트 영역이 아니라 그림 영역으로 바꿔주시고요. 색깔은 채우기 흰색. 자, 이제 세 번째 점. 데이터 서식 스타트업 계라고 써진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차트 종류는요. 차트 디자인 들어가시면 여기 끝에 오른쪽 끝에 차트 종류 변경 있어요. 눌러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묵은 세로형 막대형 하고 들어왔잖아요. 왼쪽 맨 밑에 보시면 혼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꺾은 선형은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 꺾은 선형 바뀌어 있네요. 근데 이게 그냥 꺾은 선형이 아니고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표시기는 꺾은 선형 있죠. 왜냐면 여기 문제 보시면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자, 변경은 했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 보조축? 여기 있죠. 보조축. 그러니까 이 꺾은 선형 바꾼 거를 보조축까지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면 오른쪽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보조축이라고 해요. 이거는 주축입니다. 확인. 자, 바뀌었고 꺾은 선형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시면 표식 모양 보이세요? 이거 지금 다이아몬드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동그라미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아무 데서나 이 점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보세요. 그럼 오른쪽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창이 나올 거고요. 맨 앞에 이 페인트 모양 눌렀을 때 표식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표식 옵션에 이거 숨겨져 있어요. 지금 기본 제공에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데 너무 작죠?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출력 형태에 맞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좀 늘려볼까요? 한 10포인트 정도? 그랬더니 이제 이 출력 형태처럼 좀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시면은 이게 표식이 정확하게 딱 보인다. 그러면은 크기를 10포인트로 잡는 걸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어쨌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점이에요. 값표시. 값표시는 이걸 값표시라고 합니다. 이 막대의 끝에 보시니까 요게 지금 값이 한 개 들어가죠. 우린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150이라는 숫자. 막대 갖다 대니까 값이 150이라네요. 이 꺾은 선 뭐예요? 얘는 7이죠. 그럼 이 막대에다가 넣으라는 게 맞네요. 그죠? 근데 막대를 선택을 했더니 다 선택됐어요. 그러면 다 들어가거든요. 값들이. 얘만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값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값표시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이 값입니다. 이거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죠. 데이터 값이라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값이거든요. 마우스 대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깥쪽 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끝났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쫙 봐볼게요. 출력 형태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좀 다른 점이 있죠. 지금 여기에 이런 범례라고 해요. 얘는 범례는 필요가 없어 보여요. 대신 이런 표가 표현이 돼야 돼요.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우리 아까 방금 했던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여기 범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범례는 없애주겠습니다. 없음. 또는 그냥 클릭해서 딜리트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추가. 표가 있잖아요. 표는 데이터 테이블이 표예요. 여기도 데이터 표라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마우스 대니까 여기 데이터 표를 추가합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마우스 한번 대볼까요? 얘는 범례 표지를 포함한다. 얘는 없다.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포함으로 넣어볼게요. 이거를 범례 표지라 그래요. 요 앞에 그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있나 없냐 그 차이예요. 출력 형태는 있기 때문에 우리 있는 걸로 넣어준 겁니다. 그럼 좀 여기까지는 좀 얼추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또 자세히 보세요. 어떤가. 얘는 눈금선이 없죠. 우린 있죠. 그럼 눈금선 어떻게 해요? 없애야죠.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 보면 여기에 눈금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가 살짝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선택 안 돼 있는 거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 하얗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이 꺾은 선을 만들면서 보조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보조축 숫자 한번 보세요. 다르죠? 이거 바꿔줘야 돼요. 보조축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쭉 서식 눌러볼게요. 그 오른쪽에 여기 추가 서식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 바로 축 옵션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그래프 모양 눌렀을 때 나오는 최소값은 0이죠. 최대값은 80이죠. 80. 엔터. 그 다음에 기본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이 간격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씩 차이가 났죠? 그럼 2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주축은 문제 없죠? 그럼 넘어가시면 되고. 자, 마지막 동그라미 1번 문제 도형 삽입. 이 동그라미 1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형 찾아볼까요? 삽입의 도형. 이거는 설명성 라인에 살짝 동글동글하네요. 이걸로 해주면 돼요. 자, 도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스타일은 여기 도형 스타일 나왔어요. 이 중에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미세 효과는 이 첫 번째 게 색윤곽선이고요. 얘는 색 채우기. 이거는 밝은색. 얘가 미세 효과예요. 그러니까 미세 효과 라인에서 찾는 거예요. 파란 강조 1인가? 이거죠. 이것도 파란인 것 같은데 얘는 뭐예요? 얘는 강조 5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파란 강조 1인 걸로 클릭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글씨 쓰시면 되고 투자 주력. 그 다음에 글꼴은 문제대로 굴림 18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이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 끝에 꼬리선 있잖아요. 얘가 좀 이쪽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도형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이라고 있어요. 이걸 모양 조절점이라고 해요. 잡아서 당겨주시면은 이 꼬리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5번 문제가 끝납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자, 먼저 제목부터 입력해 주시고 도형 넣을 건데 이 텍스트 상자는요 지워주세요.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도형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형 차근차근 여러분들 그리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한두 개씩만 그려놓고 여기에 나온 이 세부 조건을 몇 개라도 좀 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도형을 다 못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점이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런 세부 조건들을 하는 게 더 점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도형 그리는데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형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형 그려볼게요. 이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렇게 이 창에서 반으로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첫 번째 도형들을 다 그려보는 겁니다. 도형을 찾아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색깔은 관계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도형을 다 그려놓고
글씨를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병렬 처리는 지금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럼 팔각형. 이렇게 모양 조절점도 활용해 주시고. 요거는 순서도죠? 요 끝에 거, 요거 잘 나와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잘 나오면서도 어려운 도형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그렸는데 제가 이 두 개를 왜 안 그렸을까요? 이거는 스마트아트라는 기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 얘도 스마트아트 아니고 얘 도형 같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블로그 화살표에서 봤던 도형이에요 하시는 분들.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좀 반짝거리거나 약간 입체적인 느낌의 도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두 개씩 나오거든요. 한쪽에 몰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1번에 몰아서 두 개가 얘랑 얘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없단 얘기예요. 요거는 다 도형이란 뜻입니다. 한쪽에 쫙쫙 몰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아트 두 개가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도형을 그리세요. 자, 스마트아트 찾아볼게요. 삽입 들어가시면 우리 지금 문제 쭉 풀면서 삽입 정말 많이 봤죠. 그 삽입을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마트아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아트도 마찬가지로 시간 되시면은 이거 다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지금 얘는 도형 4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화살표가 얘도 이제 가려졌지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십자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행렬형. 보시면은 얘가 지금 여기 있죠. 얘는 뒤에 뭐 이렇게 이 화살표라고 좀 착각을 했는데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뒤에 마름모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 얘는 아닌 거고 이 세 번째 있는 화살표 얘가 맞겠죠. 확인. 자, 그러면 스마트아트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줄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제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제가 이거를 너무 크게 그렸죠. 요 밑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그려볼게요. 이거 일단 그리고요. 삽입, 스마트아트. 자,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건 또 어디 있을까요? 위에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뭔가 화살표들이 나왔는데 요거일 것 같은데요? 그죠? 얘는 지금 3개지만 하나 지우면 되니까요. 확인. 그냥 도형을 선택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이 텍스트 창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클릭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없앴다 내 실수로 그럼 텍스트 창 다시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이 상자에 보시면 이 화살표 또 모양 있어요. 요거 누르셔도 텍스트 창이에요. 끝에 클릭해서 지우면 또 지워주고요. 엔터 치면 또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크기를 또 줄여서 위치 잡고 자, 이렇게 됐으면 또 글씨를 다 쓸까요? 자, 이거 보세요. 돌아가죠, 글씨. 이 돌아가는 거를 원래대로 잘 맞추는 방법을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형에서 이 텍스트 상자를 여러분들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바깥에다 일단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잡아서 넣는 형식. 이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살짝 늘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 아트 한번 볼게요.
1번 문제에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그러니까 여기도 힌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동그라미 1번 안에 스마트 아트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벽돌, 3차원 경사. 차례대로. 얘부터 그 다음 얘. 그러니까 벽돌이 얘고요. 경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고 탭이 나올 겁니다. 스마트 아트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벽돌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스타일인데 여기 3차원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찾는 거예요. 벽돌. 여기 있네요. 벽돌.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색깔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색 변경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누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3차원 경사. 그러니까 3차원 라인에서 요거네요. 두 번째. 이것도 색 변경을 아무거나 색상형 첫 번째 거. 됐고 그룹하우 이건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 문제도 그룹하우 어쩌고 나왔죠. 이 그룹화 두 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도형 또 그려볼게요. 이 도형이 같으니까 복사할까요? 회전된 거니까. 자, 요거 회전 이렇게 당겨도 되는데 도형 서식에 회전이라는 버튼 따로 있다고 그랬죠. 딱 여기서는 좌우 대칭 눌러주면 딱 맞겠네요. 여기에 점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이거는 파선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파선. 근데 너무 작죠? 조금 굵게도 해볼까요? 3포인트 정도? 3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또 그려볼게요. 도형. 이거는 순서도에 있던 것 같은데? 응, 순서도. 저는 거의 위치를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외우면 참 좋을 텐데. 순서도. 이건 살짝 회전 들어갔네요. 글씨도 같이 회전 들어갔으니까 그냥 여기다 바로 써도 좋겠어요. 제가 지금 도형 그리는 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미리 보진 않았고요. 그냥 다운받자마자 바로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위치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A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시면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볼게요. 원래는 이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다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런 모양 조절점을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저렇게도 움직여보고 하다 보면은 딱 봤을 때 이거 블록화살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A등급을 받으시려면요. 여기 6번 문제를 지나치면은 A등급 받기 어려워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100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도형이네요. 이것도 똑같은 도형. 그래도 약간 퉁글퉁글하지만 모양 조절점으로 좀 더 뾰족하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원 도넛 모양 너무 통통하죠? 그럼 모양 조절점으로 얇게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얘가 뒤에 있지만 얘보다는 뒤에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얘를 맨 뒤로 보내요. 그 다음에 이 큰 도형을 다시 또 맨 뒤로 보내요. 이러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선 있죠, 선. 이 선은요, 삽입에 보시면은 그 도형에 이 선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형과 도형을 연결하는 연결선 같은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점점 있는 거 있죠. 이거 똑같은 거 없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꺾인 거를 이 중에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바뀌면서 막 이렇게 점들이 표현이 돼요. 그럼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클릭한 상태에서 쭉 잡아 당겨서 여기 왔을 때 그때 딱 놓으세요.
근데 이거를 놓치셔도 상관이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결선 클릭해서요. 제가 여기서 그냥 클릭을 딱 누를게요. 그럼 여기 지금 빠져있죠? 여기 끝에 이게 빠져있는 거거든요. 얘를 다시 잡아서 붙이면 돼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를 검정색으로 일단 선 바꿀게요. 얘도 검정이니까요. 윤곽선을 좀 굵게 3포인트 정도 해주시고 얘도 모양 조절 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에가 동그라미 붙어야 되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선 선택하시고 윤곽선 다시 들어가시면 우리 두께랑 대시는 해봤죠. 밑에 화살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로 끝나면 되죠. 클릭 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 타이핑이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작다는 뜻인데 아무리 늘려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에 텍스트 효과 서식 들어가시면 텍스트 옵션이라고 바뀌고요. 여기 끝에 텍스트 상자를 눌러보시면 자동 맞춤 안함이라는 버튼 있죠.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되게 조그매졌는데 이거 어차피 글 크기를 다 바꿀 거기 때문에 관계없이 일단 그것만 설정하고 넘어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얘를 최대한 크게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잘 맞춰가지고 그냥 최대한 이렇게 맞추세요. 열심히. 뭐 얘네들을 다 줄이든지라도 해가지고 맞추십시오. 그러니까 요거 못 찾는다고 해서 막 점수 깎인다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되게 미미한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드래그 잡아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있죠. 그러니까 번호 있잖아요. 번호가 드래그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얘까지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잡아주시고 지금 해야 될 게 글꼴이에요. 굴림 18포인트입니다. 검정색까지. 하얀인 거 따로 없죠? 얘만 그렇고. 근데 보시면은 검정을 했는데 얘들이 하얀 그대로 돼 있어요. 왜 이러냐면 이 스마트 하트는요 따로 글꼴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만 이렇게 클릭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선택 그 다음에 바꾸세요. 검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되면 안 돼요. 테두리를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선택이 됐을 때 글꼴을 바꿔주세요. 플러스 버튼 들어가 있으면 틀립니다. 쓰시고 엔터. 정확하게. 얘는 흰색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글꼴 크기 바꾸실 때는요.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한 번에 바꾸시고 그리고 스마트 하트는 각각 따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색깔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죠. 안 바꾼다고 해서 감점 처리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부 조건을 제대로 했느냐예요. 자, 그룹 파워 애니메이션 효과 우리가 아직 안 했죠. 자, 1번의 그룹 파워부터 해볼게요. 이 1번 부분. 그럼 드래그를 싹 잡아주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그룹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눌러주세요. 그럼 얘가 하나의 도형처럼 그룹이 되고요.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은 같이 움직여요.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도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쪽 번호가 선택되면 안 된다는 거. 오른쪽 클릭, 그룹화, 그룹. 그럼 얘도 이렇게 하나의 도형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룹은 일단 됐고요. 1번 선택하시고 여기 그룹화 후까지 했죠? 애니메이션 효과 볼게요. 애니메이션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실선무늬 세로라는 걸 찾는 건데 이 화살표 들어가 보시면 이 나타내기에서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 초록색 라인.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실선무늬잖아요. 실선무늬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더 많은 나타내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찾기가 더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실선무늬 선택해 주시고 확인 일단 누른 다음에요. 세로 형태라고 했죠. 이 효과 옵션이라는 버튼 눌러서 세로로 바꾸십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마무리. 자, 동그라미 2번 선택하세요. 그룹화는 했고요.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이에요. 회전 어디 있을까요? 회전. 여기 있죠, 회전. 근데 여기 회전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회전이라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클릭. 자, 이건 뭐 따로 효과에 대한 내용은 없죠. 가로 부분에 얘만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여기 2번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순서가 1에서 2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먼저 하고 2를 해준 겁니다. 근데 문제가 2에서 1로 가게 해라 돼 있으면 이걸 어디서 보시냐면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여기 창이라고 또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창을 누르시면은 이게 1번이고요.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게 2번이었어요. 이렇게 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클릭해서 해주시면 얘가 1로 바뀌고 얘가 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를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순서를 잘 봐두셨다가 2부터 하라고 써져 있네? 그러면 얘부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네, 나중에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모두 재생을 눌렀을 때 1번, 2번 이 순서대로 나오면은 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흰색이었네요. 그럼 이것만 드래그해서 흰색 바꿀게요. 틀릴 뻔했네. 네, 하지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점수에. 자, 이렇게 되시면은 끝나는 거고요. 저장은 파일에서 저장, 그 다음에 EPC 더블 클릭, 위치는 문서 ITQ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픽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쓰시는데요. 저장. 그러면 제목 표시줄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장은 처음부터 하시고 슬라이드 하나 끝날 때마다 추가 저장을 해주시는 게 참 좋고요. 그러니까 덮어쓰기 저장이죠. 또는 10분마다 저장하는 걸로 연습을 하시다가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풀이하고 한 번만 저장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